마이크론이 속도가 가장 빠르다는 얘기도 제가 며칠 전에 들었어요. 맞아요. 시장에서는 범용 디램 쪽이 지금은 돈을 더 많이 그렇죠. 벌고 있다라는 네. 이야기가 HBM의 이런 지연되는 과정 속에서 그래도 주가는 방어는 되고 있지만 속도적인 측면이나 점유율적인 측면에서 만약에 뺏긴다라고 하게 되면 시장으로 진입을 하면 좀 이야기는 달라질 네.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좀 주목을 받게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내년 영업이익을 600 추정하기도 어려운 숫자입니다. 이제 그렇게 발표를 하는 마당에서 지금 갑자기 하이닉스도 이제 꺾어버렸다. 이게 네. 이제 130만 원 목표 주가에 이제 매수해서 보유로. 더군다나 리노 공업이 약간 그러게요. 사고 아닌 사고 비슷한 거를 8억도 아니고 80억도 아니고 8천억대를 팔아버리니까 네. 이게 뭐 피크인가? 또 컨퍼런스 콜을 진행을 네. 했습니다. 여기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로봇 관련된 이야기도 좀 많이 했어요. 제조용 로봇 우선 개발하고 나서 홈, 리테일 분야로 영역을 확장하겠다라고도 이야기를 했고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돼서 이제 우리가 좀 기대하는 게 항상 인수합병이라든지 이런 것들 추가적으로 네. 혹시 나올 수 있나 이런 기대도 하는데 그런 메시지도 좀 던져줬습니다. 그래서 로봇 쪽에 확실히 집중하는 모습들을 보여줬고 또 삼성전자 테일러 제2팹 구축 조기 검토 소식이 또 나왔어요. 그래서 2나노 수주 호황의 증설에 대한 속도전을 높인다라는 네. 부분인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파운드리 관련돼서 다시 한번 좀 기대를 해볼 수도 있는 건데 오늘 이제 이야기가 나오면서 최근 3사 이제 분기 영업 이익률에 대한 비교를 네.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삼전 DS 부분이 66%고요. DS만 떼면 네, DS만 떼놓으면 그리고 하이닉스는 72%, 네. 마이크론이 69%, 그리고 네. TSMC가 참고로 58%예요. 음. 그래서 확실히 지금 메모리 기업들이 굉장히 우위에 점하는 그런 그렇죠. 긍정적인 부분들이 확실히 사업성, 수익성적으로 좋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었고 HBM4 관련돼서 샘플 출하를 시작했다라는 이야기 있는데 요즘 HBM4 삼전이요? 뭐가 정말 정답인지는 아직 모르지만 마이크론이 속도가 가장 빠르다는 얘기도 제가 며칠 전에 들었어요. 맞아요. 이제 미국 기업으로서 있잖아요. 예. 아무래도 이점도 좀 있지 맞아요. 않을까라는 예. 생각도 좀 들고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지금 요즘에 마이크론이 가장 속도가 빠르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일단 좀 두려운 부분이긴 하죠. 이게 진짜 뚜껑이 열렸을 때 물론 지금 HBM4는 이미 지금 우리가 수익성에 대해서는 범용 디램 쪽이 지금은 돈을 더 많이 그렇죠. 벌고 있다라는 네. 이야기가 HBM의 이런 지연되는 과정 속에서 그래도 주가는 방어는 되고 있지만 속도적인 측면이나 점유율적인 측면에서 만약에 뺏긴다라고 하게 되면 이거는 좀 우려할 부분도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될지 한번 우리가 좀 추이를 네. 계속적으로 지켜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폭증을 하다 보니까 항상 호황이랑 불황이랑 이거를 도는 사이클 구조를 타고 갔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이게 장기적으로 오히려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구간에 들어갔다. 기대를 네. 해보자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뒷받침되는 이야기 가장 첫 번째로 나오는 게 계약 구조의 변화입니다. 네. 예전에는 단기적으로 계약을 했다면 이제는 장기적인 계약을 하기 시작을 했고 예전에는 오히려 공장을 증설해 놓고 계약이 오기를 이제 기다리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좋아질 걸 대비해서 이제 증설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 굉장히 좀 타이트하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네. 물량이 없는데 오히려 손님들이 찾아와서 우리 물건 좀 주면 안 되냐 이렇게 되는 공급자 우위 시장이 발생이 그렇죠. 되었고 일단 공급 물량 확보를 위해서 3년에서 5년을 이제 장기 계약을 해라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하고 있고 이제는 가격보다는 고객사 입장에서는 안정적으로 공급을 받을 수 있어? 라는 게 굉장히 최우선 과제가 됐어요. 그래서 메모리 산업 자체가 아까도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선 증설이 아니라 이제는 계약을 먼저 받고 증설하는 구조로 갔다라는 거 이런 구조 자체가 많이 변화가 있다라는 게 가장 첫 번째 중요한 부분일 것 같고요.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번에 알파벳 CEO의 발언에서 좀 이야기를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있었어요. 네. 지금 이렇게 얘기했어요. 엔터프라이즈 AI 솔루션 부분의 매출이 이번에도 잘 나왔지만 좀 아쉬웠다. 컴퓨팅 관련된 제약이 있어서 우리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이게 좀 안 됐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얘기는 메모리가 더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인 결국에는 구글 같은 경우에는 뭐 앞으로 TPU라든지 그리고 엔비디아 GPU도 물량을 받고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역할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계약을 봤을 때 정말 우호적으로 할 수 있겠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고, 그리고 공급 부족에 대한 심화는 뭐 항상 이야기 나오지만 네. 데이터 센터 확충하고 있고요. 온디바이스 AI, 지금 모바일 쪽에서도 뭐 수요 공급 불균형 얘기 나오고 모바일 쪽의 칩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라갈 것이다라는 이야기는 매일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네. 메모리 병목 현상에 대한 건 쉽게 해소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또 새로운 공장 건설, 우리가 앞에서 계속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어디 이제 조기 검토해요. 뭐 하지만 막상 삽을 뜨고 뭐 준비하고 뭐 하고 지금 건설하고 있는 데도 있긴 하지만 네. 최소한 시간이 2028년까지는 가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물리적인 시간들이 걸릴 수밖에 없다 보니까 이런 해소되기는 좀 어려울 수 있을 것이다. 시장에서는 보고 있고요. 이익률에 대한 부분들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굉장히 좋다라는 거고, 순이익에 대해서도 삼성전자는 1,510억 달러가 2026년 이제 예상치로 했을 때 좀 예상이 되고, 하이닉스도 1,150억 달러, 그리고 TSMC가 810억 달러가 나오면서 순이익의 예상치에서도 크게 메모리 기업들이 좀 웃도는 그런 성과를 보일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AI 에이전트, 뭐 피지컬 AI 지금 계속 가고 있어요. 구조적으로 성장을 해 나가고 있는 국면에서 메모리 기업들과 메모리의 중요성은 더욱더 커질 거고, 그러면 병목 현상은 지속될 것이다라는 부분입니다. 한국은행에서 네. 한 반도체 관련된 자료를 이제 보였는데, 그때 사실 거기서는 2027년 상반기를 얘기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이후에도 많은 자료들이 나왔고, 외사 쪽에서는 뭐 2028년도 이야기 네.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저는 이번에 반도체 사이클, 이 AI 관련되는 사이클은 우리가 예측하기 정말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상하지 못했던 시나리오들이 너무 중간중간에 많이 튀어나오는 상황이고, 네. 학습에서 추론으로 넘어가는 과정 속에서 뭐 HBF 이야기 나오고, 그리고 뭐 HBM을 뛰어넘어서 범용 D램에 대한 중요성이라던가, 또 계속적으로 좀 새로운 모듈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소캠2라던가 정말 다양한 이야기들, 스토리들이 막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딱 어떻게 재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이번에는 잘 넘긴 것 같습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건 빅테크 기업들이 캐펙스 투자 규모를 좀 축소한다거나 좀 보수적인 전망치를 내놓는 그 시기에 우리는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그 리포트가 나오고 나서 시장이 반응이 거의 없었잖아요. 그냥 그쵸, 웃었잖아요. 네. 에이, 네. 말도 안 되는 네. 식으로. 그만큼 심리가 참 똘똘 뭉쳐 있다라는 것을 좀 음.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또 이럴 때 주의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있긴 하지만 이게 비단 우리나라 안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네. 전 세계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쉽게 꺾이기는 좀 어렵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맞아요. HBM4 시장으로 진입을 하면 좀 이야기는 달라질 네. 것 같습니다. HBM4의 베이직 다이를 이제 그 파운드리, 삼성 파운드리에서 생산을 하는데, 네. 여기서 진짜 수율이 잘 나오기만 한다면 사실 2점이 SK 하이닉스보다는 더 있는 그렇죠. 구조이다 보니까 턴키 방식에 대한 이런 경쟁력이 다시 한번 좀 주목을 받게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파운드리의 수주도 더 확대가 될 것이고, 얼마 전에 어저께였죠.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4나노 수율이 TSMC를 뭐 거의 뭐 견줄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80%면 사실 엄청난 거거든요, 네. 수율이. 근데 이 얘기가 단독이긴 했지만 이슈가 나왔고, 지금 엔비디아가 인수했던 그록 LPU 같은 경우에도 삼성전자 파운드리에서 우리 생산한다는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중국 기업이라던가 많은 기업들이 요즘 빅테크 기업들이 지금 파운드리 관련된 수주 문의가 많이 들어온대요. 네. 그래서 파운드리 사업부에 대한 적자폭 축소에 대한 속도가 굉장히 빨라질 수 있고, HBM4 쪽으로 가면 이야기가 달라지는데 수익성에 대한 부분들 훨씬 그러면은 치고 올라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충분히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삼성전자는 이 파운드리 사업부가 예전에는 아픈 손가락이었지만 이제는 뭔가 열쇠가 네. 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용감한 리포팅이 많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근거는 딱 하나예요. 네. 하반기에 이제 상승폭이 줄어들 것이다. 예. 그러니까 시장의 성장폭이나 어떤 증가율 이런 것들이 하반기에 좀 둔화되지 않겠냐는 개인적인 판단에서 이제 130만 원 목표 주가에 이제 매수해서 보유로 이렇게 그렇게요. 좀 하향 조정했다 이렇게. 근데 뭐 평가를 하이닉스 하고 이미 있어서 130만 원 넘었기 때문에 넘어가죠. 그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뭐 이것은 좀 시간이 지나봐야 네. 이 사람이 맞는지 틀린지를 좀 그러니까요. 알 수 있어서 지금
현 구간에서 이게 맞다 틀렸다 말하기 좀 어려운데 근데 좀 굉장히 좀 이례적인 어떤 리포트였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겨울이 온다라고 했던 모건셀리의 션킴 애널리스트가 내년 영업이익을 688조였나요? 네. 삼성전자 영업이익을 688조면 이게 추정하기도 어려운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발표를 하는 마당에서 지금 갑자기 하이닉스도 이제 꺾어버렸다. 이게 좀 이슈가 좀 된 거긴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삼성전자가 하이닉스보다 좀 덜 오르는 것은 아까 말씀하셨던 약간의 뭐 그 노조 이슈 이것도 좀 부정적인 부분도 있겠지만은 근본적으로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가 베타가 좀 낮아요. 베타가 높은 하이닉스는 오를 때 더 많이 오르고 네. 좀 안 좋을 때 빠질 때 더 많이 빠지는 게 베타 부분인데 하이닉스가 좀 더 그러하고요. 그럼 최근에 미국 시장에서 새롭게 그 반도체 투자를 하는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이 세 개의 지분율이 75%에 달하는 새로운 ETF가 발행이 됐는데 그게 10일 만에 10억 달러 이상의 돈이 들어왔어요. 엄청나게 돈이 들어왔는데 거기에 비중이 아무래도 베타가 큰 좀 더 높은 하이닉스 쪽으로 좀 수급적인 부분들이 네. 좀 더 긍정적일 것이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서 삼성전자가 나빠서가 아니라 하이닉스가 상대적으로 베타가 높은 종목에서 좀 더 주가들이 튀고 있고요. 다만 이제 1분기 숫자만 놓고 보면 하이닉스가 조금 아쉽죠.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약 50조 원대 나온다고라고 했는데 57조 2천억이 나와버렸습니다. 맞아요. 네. 근데 하이닉스가 40조 원대까지 추정이 나왔었고 그다음에 OPM 마진율이 이제 한 4.9%, 75% 언저리까지 OPM 마진율이 나올 거야라고 생각을 한 리포트도 나왔는데 이번에 발표를 하다 보니까 71%가 72% 정도 나왔거든요. 72 나왔죠. 네, 예. 그러니까 조금 아쉽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아쉬웠지만 그래도 하이닉스가 그 정도면 잘하는 것이고 아직 룸이 남아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전체적으로 좀 더 강력하게 주가들이 상향 조정되고 있고 뭐 ADR 상장도 사실은 수급적으로는 긍정적일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하이닉스가 베타가 좀 더 높게 형성되면서 올라가고 있는데 저는 뭐 BNK 리포트는 아직까지는 제가 좀 받아들이기 좀 어렵습니다. 뭐 하반기 꺾일 것이다. 그건 좀 아닌 것 같고요. 뭐 27년 지금 가트너에 대해서 나오는 리포트도 가트너사가 리포트를 냈는데 추정이 27년 3분기 이후에나 돼야 조금 상승률이 약간 좀 주춤해질 것이다. 이렇게 아직은 분석 자료를 최근에 내고 있어서 뭐 올해 하반기에 꺾일 것이다 보기엔 조금 빠르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최근에 이번 주만 놓고 보면요. 네.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오를 때 소부장은 빠졌습니다. 많이 오르기도 했고 네. 두 번째로는 일부 증권사가 이제 리포트를 꽤 내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반도체 소부장은 많이 오르고 단기에 올랐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숫자가 굉장히 좋게 나올 텐데 나왔는데 서프라이즈가 나왔는데 반도체 소부장 가운데 몇몇 종목들은 어닝 샥이 나오거나 컨센을 좀 하회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인라인 쪽에 이상 들어가는 종목들이 그렇게 많지 않고 1분기는 좀 기대치를 낮춰야 될 거라고 리포트가 나왔고요. 그게 맞을 겁니다. 왜냐하면 장비 발주 이후에 시간이 많이 흐르지 않았기 때문에 주가는 꽤 단기에 많이 올랐어요. 근데 숫자는 거기에 따라서 올라가는 속도가 좀 숫자로서는 좀 느릴 겁니다. 그래서 1분기는 조금 조심해라. 다만 그 조심하는 것이 전체 팔고 쳐다보지 말라는 게 아니고 하반기를 겨냥해서 조정이 나올 때는 좋은 종목을 비중 확대를 해야 되는 반도체 소부장의 전략을 그대로 유지를 한다. 이런 논리이기 때문에 네. 아마 상대적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초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지만 반도체 소부장 가운데 종목들은 조금은 삐걱거릴 수가 있고 더군다나 리노공업이 약간 그러게요. 사고 아닌 사고 비슷한 거를 상부터 뭐 8억도 아니고 80억도 아니고 8천억대를 팔아버리니까 네. 이게 뭐 피크인가? 라고 이제 생각들을 할 수 있는 센티를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 좋지 못했고 오히려 또 30억 주식을 산다고 하는 한미반도체는 제가 보기에는 20% 이상 급등한 게 아마 뭐 공매도 쇼커버 이런 수급적인 요인이 아닐까 싶은데 아무튼 뭐 날아가는 종목은 또 날아가고요. 또 리노공업처럼 좀 아쉬운 종목들은 빠지기도 하지만 상대적으로 비슷한 업을 가지고 있는 ISG 같은 경우는 또 1분기 숫자가 컨센 대비 그렇게 나쁘지 않게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종목이 이제 종목에 따라 반도체 소부장도 조금 안 좋게 1분기가 나오는 종목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좀 더 좋게 나오는 종목도 있으니까 좀 개별적으로 좀 움직임이 좀 다 차별화되지 않을까. 반도체를 쳐다볼 때 세 가지가 쇼티지라고 딱 하는데요. 네. 첫 번째는 대만의 TSMC의 코어스 패키징. 이게 쇼티지고요. 두 번째는 기판, 서브스트레이트. 그다음에 세 번째는 CCL입니다. 기판이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이수 베타 시스템을 포함해서 기판 업종 굉장히 좋고요. 네. 두 번째로는 CCL도 두산이잖아요. 주두산.
벌써 주가가 130만, 140만 원. 오늘 주가 보니까 150만 원, 160만 원 네. 왔네요. 벌써 투산이 더블 이상 나왔습니다. 지금 굉장히 좋거든요. CCL까지 지금 가격도 인상되고 있고 그렇게 가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했을 때 전반적으로 가는 종목들은 가는 건데요. 기판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그리고 이수페타시스는 지금 2차, 3차에 지금 캐펙스 증가에 대한 부분들 공시가 이미 나왔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늘려가면서 물량을 늘리면서 이제 매출을 늘리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과하게 올랐다 하더라도 조정 이후에 캐펙스 늘어나면 또 정당화될 수 있겠네 하면서 또 올라가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어서 상당히 좋고 거기서 파생된 것들이 뭐 전선과 전력 설비가 그죠? LSL랙이나 네. 효성중공업이나 대부분 다 그런 것들이 최근에 전선주까지 급등이 나오는 배경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반도체 마무리하겠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여전히 좋고 실적의 전망치들도 당초에는 1분기 지나면 했는데 뭐 사실은 2분기 뭐 3분기 더 좋아지는 흐름인데 네. 언제까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언제 팔아야 돼요? 네, 제가 아까 잠깐 힌트를 드린 것 같은데 네. 반도체를 보는 시각의 기준 세 가지. TSMC의 캐펙스 컷이 나오느냐. 두 번째 대만양 매출에 대한 부분들이 꺾이느냐. 세 번째 킬로그램당 단가가 어떠냐. 이 세 가지를 보는데 아직까지는 꺾임이 없다. 최근까지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변수를 좀 보시고 이제 흥정하시되 뭐 다는 할 수 없습니다만 현재 여러 IB들이나 그다음에 연구기관들에서 말하는 것은 올해는 좀 아닌 것 같다. 꺾이는 것은. 그리고 내년 정도 가서 중반 이후 한 3분기 정도에 조금 느슨해지거나 좀 꺾일 수 있으니까 올해 정도까지는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코스피 전체 이익의 비중이 높았던 게 40%대예요. 합산 그 비중이. 근데 이번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너무 좋다 보니까 이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코스피 전체 내의 이익 비중이 62%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올라가고 지수가 땡겨가는 것은 당연한 분위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꺾이게 되면 아무래도 시장이 좀 어려워지고 쏠림 현상에 대한 우려가 좀 있긴 하죠. 실적도 쏠림이 있고 이 두 종목이 끌고 가는 지수이기 때문에 또 쏠림 현상에 대해서 우려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현상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배제하고 가기는 어렵다는 점에서는 일단 가장 돈을 잘 예. 벌고 있는 것이 반도체와 IT, 뭐 삼성전기나 LG노텍 이런 쪽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먼저 좀 어느 정도 포트에 가져가시면서 나머지 종목들을 좀 순환매 측면에서 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